무명전설 10회가 마침내 준결승의 문을 열면서 트로트 오디션의 판 자체가 뒤집힐 만한 충격적인 룰이 공개됐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가 올라가는 평범한 방식이 아니다. 이번 준결승은 14명의 상존자가 7개의 운명적인 1대1 한국 대결을 펼치고 그중 승자 7명은 단숨에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는 구조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패배한 7명에게도 마지막 숨통은 남아있다. 바로 패자 부활전이다. 패배자 7명 중 단 3명만이 극적으로 구제되어 결승 무대에 합류한다. 결국 14명 중 10명만 살아남고 4명은 무명전설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하는 잔혹한 생존 전쟁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 룰이 공개된 순간 시청자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단 하나였다. 과연 누가 누구와 붙는가?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너무 일찍 맞붙는 일은 없을까 하는 질문이었다. 그런데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대진표를 꺼내들었다. 성리와 하루, 두 사람의 정면 충돌이다. 이번 무명전설 10회 준결승은 단순한 준결승이 아니다.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서사와 실력, 인기와 무대 장악력이 한순간에 평가받는 폭풍의 무대다. 특히 이번 방식은 기존 오디션에서 흔히 보던 1대1 대결과도 결이 다르다. 일반적인 오디션이라면 두 참가자가 같은 곡을 나눠 부르거나 각자 다른 무대를 꾸민 뒤 점수로 승패를 가르는 방식이 많았다. 그러나 무명전설은 제목 그대로 전설이 또 다른 전설을 만든다는 기획 의도를 전면에 내세웠다. 전설로 불리는 선배 가수들이 직접 참가자들을 선택하고 자신들의 대표곡 혹은 상징적인 곡을 통해 참가자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는 구조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설 본인이 무대에 함께 하더라도 진짜 승부는 참가자 2명 사이에서 갈린다는 것이다. 같은 노래, 같은 전설, 같은 무대 위에서 누가 더 강렬한 해석을 보여주느냐가 결승 직행의 운명을 가른다. 그야말로 피할 곳 없는 정면 승부다. 이런 방식이 무서운 이유는 명확하다. 무대의 조건이 거의 동일해지기 때문이다. 참가자의 상곡 능력이나 편곡 운, 무대 구성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가수 본인의 목소리, 감정, 집중력, 표현력,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객석과 심사위원을 붙잡는 힘이다. 한 곡 안에서 두 사람의 장점과 약점이 동시에 드러난다. 조금만 흔들려도 비교가 되고 조금만 감정이 과해도 부담이 되며 반대로 한 소절만 제대로 꽂혀도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1대1 한 곡 대결은 참가자들에게 가장 잔혹하면서도 가장 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무대다. 핑계가 사라진다. 같은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을 때 시청자들의 반응도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누구는 더 깊었다. 누구는 더 안정적이었다. 누구는 감정을 압도했고 누구는 기술로 무대를 장악했다는 평가가 폭발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도 성리와 하루의 맞대결은 이번 준결승의 심장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사람은 이미 본선 3차전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강력한 존재감을 증명해왔다. 성리는 대중적 인기와 팬덤의 응집력에서 압도적인 흐름을 보여준 참가자다. 대국민 투표에서 연속으로 상위권을 지켜왔다는 점은 단순한 인기 지표를 넘어 시청자들이 그의 무대와 서사에 얼마나 깊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성리의 강점은 노래 한 곡에 자신의 인생과 감정을 싣는 능력이다. 그는 단순히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한 소절을 통해 지나온 시간과 버텨온 상처,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전달하는 스타일에 가깝다. 그래서 성리의 무대는 점수표보다 먼저 마음을 움직인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의 노래를 듣는 순간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반드시 결승까지 가야 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이다. 반면 하루는 무대 위에서 거의 흔들림 없는 승부사에 가깝다. 지금까지 패배 없이 순탄하게 올라왔다는 이미지는
그 자체로 엄청난 무게를 가진다. 하루의 무대는 안정감과 완성도가 강점이다. 감정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곡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필요한 순간에 힘을 주며 필요한 순간에 절제하는 방식으로 무대를 끌고 간다. 이런 참가자는 경연에서 매우 강하다. 기복이 적고 큰 무대일수록 집중력이 살아나며 심사위원들이 평가하기에도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게 붙은 무패의 이미지는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다. 그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 상대 참가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성리처럼 인기와 서사를 가진 참가자도 하루와 맞붙는 순간 결코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대결은 팬덤 대 실력, 감정 대 완성도, 서사 대 안정감의 충돌처럼 보인다. 더욱 극적인 것은 이 대결을 선택한 전설이 신유라는 점이다. 신유의 노래는 단순히 음을 맞춘다고 완성되는 곡이 아니다. 특유의 부드러운 선, 깊은 정서, 절제된 감성, 그리고 트로트 특유의 밀고 당기는 호흡이 살아야 한다. 지나치게 힘을 주면 곡의 맛이 깨지고 너무 안전하게 부르면 감동이 사라진다. 성리와 하루가 신유의 노래를 통해 맞붙는다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까다로운 시험지를 받은 것과 같다. 성리는 감정의 깊이를 살릴 수 있지만 감정이 과해지면 무대가 무거워질 수 있다. 하루는 안정적인 흐름으로 곡을 정리할 수 있지만 너무 정갈하면 폭발력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 결국 이 승부는 누가 더 많이 울리고 누가 더 높이 부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신유의 노래 안에서 자신의 색깔을 가장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의 문제다. 선공개 영상에서 이 대진이 드러난 순간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워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왜 하필 성리와 하루인가? 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두 사람을 준결승에서 정면으로 붙였는가? 결승에서 봐야 할 대결이 너무 일찍 나와버린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작진 입장에서 보면 이 대진은 시청률과 긴장감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카드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결승에 직행하고 한 명은 패자 부활전이라는 불안한 길로 밀려난다. 만약 성리가 패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인기와 팬덤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존을 증명해야 하는 혹독한 상황에 놓인다. 반대로 하루가 패한다면 무패 행진이 깨지는 순간이자 그의 완벽한 흐름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장면이 된다. 어느 쪽이든 방송적으로는 엄청난 파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성리 팬들에게 이번 대진은 가슴을 조이는 순간이다. 성리는 이미 무명전설 안에서 감정적인 서사를 강하게 형성해온 참가자다. 무대 위에서 보여준 절실함, 다시 노래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시청자들이 그에게 보내는 지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 성리가 준결승에서 하루라는 강자를 만난다는 것은 마치 결승 문턱 앞에서 거대한 벽을 마주한 것과 같다. 만약 성리가 이 대결에서 승리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단순히 결승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패의 하루를 꺾고 올라간 우승 후보라는 강력한 타이틀을 얻게 된다. 그 순간 성리의 서사는 절정으로 치닫는다. 시청자들은 그를 더 이상 인기 많은 참가자로만 보지 않게 된다. 가장 위험한 상대를 정면으로 꺾고 살아남은 진짜 우승 후보로 바라보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하루가 승리한다면 그 파장도 만만치 않다. 하루는 단숨에 무명전설 최강자의 이미지를 굳힐 수 있다. 이미 패배 없이 올라온 참가자가 성리까지 꺾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1승이 아니다. 결승 무대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선언이 된다. 하루는 더 이상 조용히 강한 참가자가 아니다. 가장 주목받는 인기 후보를 직접 넘어서며 결승으로 직행한 압도적인 승부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결승 무대에서 다른 참가자들이 느끼는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하루라는 이름이 결승의 가장 높은 곳에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결은 승자에게는 왕관을 향한 고속도로가 되고 패자에게는
생존을 다시 증명해야 하는 가시밭길이 된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번 준결승이 3시간이라는 긴 러닝타임으로 편성됐다는 사실이다. 방송 시간이 앞당겨지고 전체 분량이 확대됐다는 것은 제작진이 이번 회차에 얼마나 큰 승부를 걸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14명의 생존자, 7개의 1대1 한곡 대결, 7명의 결승 직행자, 그리고 패자 부활전을 통한 3명의 추가 합격자까지 모두 담아내려면 단순한 경연 이상의 드라마가 필요하다. 시청자들은 한 명 한 명의 무대뿐 아니라 점수 발표 순간의 표정, 전설들의 선택 이유, 참가자들의 긴장감, 패배 후의 반응, 부활전으로 향하는 절망과 희망까지 모두 지켜보게 된다. 이 3시간은 단순한 방송 시간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운명이 갈리는 생존의 시간이다. 한 곡이 끝날 때마다 누군가는 결승으로 웃으며 올라가고 누군가는 다시 벼랑 끝으로 밀려난다. 이번 룰의 핵심은 결승 직행과 패자 부활전의 극단적인 대비다. 승자는 곧장 결승 무대로 향한다. 그 순간 최소한의 생존 부담에서 벗어나 최종 무대를 준비할 수 있다. 반면 패자는 즉시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패자 부활전이라는 또 다른 전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이 구조는 참가자들의 심리를 크게 흔든다. 1대1 대결에서 패한 직후 마음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다시 노래해야 할 수 있다. 방금 전 패배의 충격이 목소리에 묻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절박함이 폭발적인 무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패자 부활전은 단순한 구제 장치가 아니라 진짜 강한 멘탈을 가진 참가자를 가려내는 마지막 시험대가 된다. 결승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패배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성리에게 패자 부활전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방송의 분위기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인기와 지지를 동시에 가진 참가자가 한 번 패배한 뒤 다시 무대에 서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한다. 성리가 만약 하루에게 밀린 뒤 패자 부활전으로 간다면 그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생존 선언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팬들은 더 간절하게 지켜볼 것이고 심사위원들도 그의 회복력과 집중력을 보게 될 것이다. 성리의 장점은 바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욱 강하게 빛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처가 있는 무대, 절박함이 있는 무대, 다시 일어나야 하는 무대에서 그는 감정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설령 성리가 1대1 대결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더라도 이야기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때부터 또 다른 드라마가 시작될 수 있다. 반대로 하루에게도 부담은 있다. 무패라는 이미지는 강점이지만 동시에 족쇄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하루가 계속 이길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 기대는 무대 위에서 엄청난 압박으로 돌아온다. 실수 하나, 흔들림 하나가 더욱 크게 보일 수 있다. 특히 상대가 성리라면 더욱 그렇다. 성리는 객석의 감정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고 팬덤의 응원도 뜨겁다. 하루가 아무리 안정적인 무대를 보여도 성리가 결정적인 한 소절로 분위기를 가져가면 승부는 예상과 다르게 흐를 수 있다. 한국 대결의 무서움은 바로 이 점이다. 전체적인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같은 무대에서 한순간의 감동이 판정을 뒤집을 수 있다. 하루가 승리하려면 안정감만으로는 부족하다. 성리의 서사와 감정을 넘어설 만큼 분명한 자기만의 한 방을 보여줘야 한다. 다른 대진들도 결코 가볍지 않다. 14명의 참가자가 7개의 대결로 나뉘는 순간 모든 무대가 결승 직행을 건 전쟁이 된다. 이대환과 각희성의 대결, 한가락과 장한별의 대결, 박민수와 정연호의 정통 트로트 대결, 황윤성과 최종원의 맞대결, 이창민과 김태용의 승부, 곽영광과 이룬혜의 대결까지 각각의 무대에는 서로 다른 긴장감이 숨어 있다. 특히 장한별처럼 초반 인지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용했지만 회차가 거듭될수록 기세를 끌어올린 참가자는 준결승에서 가장 무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경연 후반부에서는 처음부터 강했던 참가자보다 뒤로 갈수록 상승세를 타는 참가자가 더 큰 반전을 만들기도 한다. 시청자들은 이미 익숙한 강자뿐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우승 후보의 탄생을 기대하게 된다. 정통 트로트 대결 역시 이번 회차의 중요한 축이다. 박민수와 정현호처럼 장르의 기본기와 감성, 호흡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결은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더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정통 트로트는 작은 음정 흔들림, 호흡의 밀도, 꺾기의 자연스러움, 가사의 전달력 하나하나가 승패를 가른다. 관객을 들썩이게 하는 무대도 중요하지만 트로트의 본질을 제대로 살리는 무대는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이런 대결에서는 젊은 에너지보다 깊이와 내공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준결승은 단순히 인기 순위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누가 그날의 곡을 가장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전설 라인업이다. 손태진, 신유, 조항조, 강문경, 김범용, 남진, 이만별 등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선배들이 선택자로 등장한다는 점은 참가자들에게 엄청난 영광이자 부담이다. 전설이 직접 선택한 참가자라는 사실은 무대 전부터 기대감을 높인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전설의 이름에 걸맞은 무대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도 따라온다. 특히 남진이나 조항조처럼 대중음악과 트로트 역사에서 상징적인 위치를 가진 인물들의 선택은 그 자체로 방송의 긴장감을 높인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심사위원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받은 이유를 무대 위에서 증명해야 한다. 전설의 노래를 빌려 자신의 전설을 만들어야 하는 순간이다. 시청률 측면에서도 이번 10회는 무명전설의 중요한 승부처다. 후반부로 갈수록 오디션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긴장감이 커진다. 초반에는 참가자들의 발견과 소개가 중심이라면 준결승부터는 탈락과 생존, 결승 진출과 우승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걸린다. 이번 회차는 결승 진출자 10명이 결정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몰입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성리와 하루처럼 이미 화제성을 가진 참가자들의 맞대결이 상공개되면서 본방송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방송 시간이 늘어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제작진은 이번 준결승을 단순한 중간 단계가 아니라 결승 못지않은 대형 이벤트로 만들고 있다. 이 회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결승전의 흥행 구도까지 달라질 수 있다. 무명전설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름처럼 무명의 시간, 잊힌 시간, 다시 빛나고 싶은 마음을 무대 위로 끌어올린다. 그래서 참가자 한 명 한 명의 승패가 단순한 점수 싸움으로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생애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는 순간처럼 보인다. 성리와 하루의 대결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두 사람 모두 단순한 실력자가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무명전설의 메시지를 대표하고 있다. 성리는 절실함과 대중적 공감을, 하루는 완성도와 무대의 안정감을 상징한다. 이 두 상징이 한 곡 안에서 충돌하는 순간 시청자들은 단순한 승패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결국 이번 10회의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다. 성리와 하루 중 누가 결승 직행 티켓을 잡을 것인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하루의 승리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경연의 결과는 언제나 무대 위에서 뒤집힐 수 있다. 숫자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무대의 공기까지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성리가 단 한 소절로 객석을 흔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하루가 흔들림 없는 완성도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붙잡으면 예측대로 흘러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대결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승 구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성리가 이기면 감동의 서사가 폭발하고 하루가 이기면 무패 강자의 위상이 굳어진다. 패자는 패자 부활전으로 내려가 다시 생존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이 승부는 단순한 한 판이 아니라 무명전설 전체의 운명을 흔드는 중심축이다.
더 무서운 것은 패자부활전에서 또 다른 반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1대1 대결에서 패한 참가자들이 모두 약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진운 때문에 강자가 패자로 내려갈 수도 있다. 성리와 하루처럼 우승 후보급 참가자가 맞붙는다면 패자 쪽 역시 결승에 올라갈 자격이 충분한 인물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패자부활전은 결승 직행보다 더 뜨거운 무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한번 패배한 참가자들이 마지막 힘을 짜내는 순간 그 무대에는 정리된 기술보다 날것의 절박함이 실린다. 시청자들이 오디션에서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것도 바로 그런 순간이다.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장면. 끝났다고 생각한 참가자가 다시 노래로 자신을 증명하는 장면은